군정의 민정이양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다. 군사혁명의 근본적인 원인 문제가 해소되고 향후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보장되어야만 민정이양을 할 수 있다. 2년 만에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신헌법 제정, 당장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반드시 개정해야만 할 내용은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와 국회의 양원제 규정이다. 지난 민주당 국회는 4.19를 계기로 기존 헌법의 핵심 골격을 대폭 바꿔버렸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아닌 내각 책임제를 선택함으로써 형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내각 책임제는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여 의원이 정부 장관을 겸직한다. 행정부는 오직 국회의 신임을 전제로 존재 가능하다. 건국 후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극도로 분열되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행정부까지도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렸다. 4.19를 계기로 출범한 내각 책임제 형태의 장면정부는 독재라고 비난하던 이승만 대통령 시절보다도 무능력한 정권이 되어버렸다. 같은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정국이 조성되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국회와 독립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가 바람직하다. 국민 선출의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국민 투표로 구성되는 국회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으면 된다. 두 번째로 개정해야 할 것은 양원제 국회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진 정쟁 구도를 만들어 놓았다. 오로지 정치인들의 감투만 늘려 놓았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정된 정치, 국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100% 합치된 의견을 내도 경제 성장, 국가 발전이 어려운 판에 사분오열된 정치 국회는 행정부로 하여금 아무런 일도 못하게 막고 있다. 신헌법 제정은 최고회 내에서 빠른 속도로 안을 만든 뒤 국민 투표에 붙여 제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이 가능해진다. 군사정부는 헌법 개정에 이어서 민정을 담당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까지 마무리해야만 한다. 공산좌파, 중립국가론자의 제거, 건국과 전쟁 전후에 날뛰던 공산당 세력, 좌파 분열주의자들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반공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수면 아래로 잠잠해졌었다. 그러나 4.19 이후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무능력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또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무분별한 학생들의 자유, 민주, 통일 주장과 함께 좌파 불순분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공산당은 교묘하게 한국의 중립화를 주장하면서 미군과 유엔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군사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런 공산당, 좌파 불순분자, 중립화 통일론자들의 등장이다.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면서 우리 군부가 나서기만을 기다렸다. 무혈 군사혁명이 가능했던 것이 오로지 이런 공산당 세력에 대한 장면 정권의 무능력에 가까운 대처 때문이었다. 민정이양은 이런 불순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여 또 다시 준동하지 못하게 만든 연후에나 가능하다. 반공법과 중앙정보부법, 검찰과 경찰법 등 법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경찰과 검찰, 정보부 요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간첩과 좌파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정치 불신 해소. 우리 한국은 아직 자유민주 정치가 요원하다. 가난과 문맹이 극심하고 자유와 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민과 노동자가 대부분이며 선출직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너무나 미흡하다.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고함만 지르며 반발하고 합의라는 것을 모른 채 끝까지 버티기만을 능사로 삼는 정치인이 국회 안에 가득하다. 모두가 제 잘났다고 설쳐대면서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인들은 국민 대표라는 고귀한 사명감을 잊은 채 직업 정치인으로 만족하고 있다.